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 그냥 단순히 통계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해서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 딱 그 시기에 들어선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무서운 건요, 큰 병이 한 번, 큰 치료 한 번에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실비보험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비보험은 있으면 든든한데 유지를 하니까 부담스럽죠. 왜냐?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니까요. 지금은 아껴가면서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게 될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려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가족분들과 시청을 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꼭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에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실비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 오늘 영상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내후년에 보험료가 내 생활을 흔들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실비보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실비보험이 얼마 후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5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인데 이제 조만간 사실상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유지해 오신 분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무섭고 보험료는 버겁고 바꾸자니 더 불리해질까 겁나고 딱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실비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매된 1세대 실비부터 4세대 실비보험의 장단점까지 싹 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오늘 알려드릴 유익한 보험 지식들은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도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하셔서 함께 좀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원래 이런 취지였죠. 정말 필요할 때 병원비로 내 삶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안전망.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작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과잉의료가 유발이 돼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문제로 많은 가입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과잉 진료를 부르고 그 비용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와서 정작 성실하게 유지하던 가입자분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017년도까지 4.8조 규모였던 의료비가 6년 동안 70%가 늘어난 8.2조까지 증가했는데요. 비급여 보험금 비중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지만 느낌은 딱 오시죠? 비급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비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바로 우리가 지게 되죠. 이렇듯 비급여 진료비 보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년 실손보험료가 부담스럽게 인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상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 2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억울한 그림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계속 올랐는데 심사는 더 까다로워요. 예전엔 받던 것도 요즘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 중에서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30.6%, 약관 적용을 둘러싼 다툼이 34.4%, 고지의무 위반이 14.1%였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영상의 핵심 생존 팁 하나 갑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현장 조사가 나온다? 그때부터가 승부예요.
여기서 가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신 뒤에 보험사로부터 현장 심사를 나가겠다라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일 안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서 통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선임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을 한다는 점이에요. 소비자분들은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조사를 한다, 확인한다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거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지 통보까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보상 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손해사정사 선임제도를 써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제도로 내 권리를 지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9일 정책토론회에서 1, 2세대 가입자도 법 개정으로 약관 변경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진짜 충격을 받으셨죠. 다행히 최종 발표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일단 이건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들 궁금한 5세대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 포인트만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급여 부분은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에 대한 입원은요 기존 4세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20%를 일광을 적용하고 그대로입니다. 근데 통원은 달라져요. 기존 4세대 실비에 자기부담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면 그 50%가 그대로 자기부담금으로 가고요. 통원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불리해진 포인트가 생겼다는 뜻이죠. 대신에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포함이 되고 이건 또 분명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뉘게 되는데 중증에 대한 비급여는 기존 보장을 유지하고 여기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합니다. 이게 왜 크냐면요 4세대 실비는 비급여에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었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이 2천만 원이 나오면 그대로 가입자가 부담을 했었어야 됐죠. 근데 5세대는 50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돌려받는 구조예요. 즉 이건 4세대 실비에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변화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비중증 비급여 실손보험료를 계속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되었죠.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장 한도와 범위를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통원은 1회에 20만 원, 입원은 1회에 300만 원 제한, 그리고 자기부담률은 입원은 50%, 외래는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4세대처럼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미등재 의료기술, 일부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나는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있어야 결정을 합니다. 전환을 꼭 고려해야 할 분들은 약관 변경이나 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 건 가입자분들입니다. 반대로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후기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 실비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당시 시점에 실비보험으로 전환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가입 기간이 오면요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실손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다고 했죠.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 그리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고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숙려 기간도 주고요. 철회권과 취소권을 주는 보장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매입 선택 후 원한다면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무심사 전환도 허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후 논의 후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이제는 미루면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정을 제대로 하려면요 내가 가진 1세대, 2세대 실비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 세대별 실비보험의 차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짜리 실비라고 불렀었죠. 상해는 입통원 의료비 또는 상해 의료비 중 하나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상해 의료비 특약을 넣으면 치과 치료, 한방 치료도 본인 부담금 없이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나 산재 사고 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장점도 있었고요. 보장 기간은 180일입니다. 2009년 8월부터 표준화가 되면서 2세대로 넘어갑니다. 2세대는 10% 본인 부담금이 생기고요. 대신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에 1년에 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험사가 부담을 하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안전장치였죠. 2013년 4월부터 후기 2세대는요. 여기서의 핵심 변화는 15년마다의 재가입 조건, 그리고 후기 2세대는 2028년 4월부터 그 당시 판매 실손으로 재가입해야 됩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세대의 착한 실비라고 불리고,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자기부담금이 있죠. 비급여 3종을 분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수치료, 체중벽파, 증식치료, MRI, 비급여 주사료 1회당 2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출시되고,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그리고 비급여 3종도 1회당 3만원 또는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죠.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즉 4세대 실비 가입자는 2026년 7월부터 5세대로 재가입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리고 보험료 차등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비급여 사용 실적에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근데 4세대 실비에서 꼭 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급여 암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오면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30%인 900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2,100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3세대처럼 연간 200만 원 상한선이 있었다면 200만 원만 부담하고 2,80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 차이가 세대 선택에 따라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계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전환을 결심해서 지금 판매되는 4세대로 갈아탔을 때의 보험료, 남성과 여성을 준비해드렸고요. 주요 보험사 10곳을 0세부터 10년 단위로 60세까지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은 4세대 실비 기준 1년 갱신, 5년마다 재가입형이고요.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보장 조건은 동일하고 보험료만 다릅니다. 먼저 남성부터 보겠습니다. 0세는 2만원 초반에서 3만원 중반대, 10세는 2천원에서 8천원대, 20세는 7천원대에서 12,000원대, 30세는 만원대에서 15,000원대, 40세는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50세는 2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후반대, 60세는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입니다. 이번에 여성입니다. 0세는 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대, 10세는 4천원대에서 7천원대, 20세는 7천원대에서 만원 초반대, 30세는 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40세는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후반대, 50세는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후반대, 60세는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후반대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내 연령대 보험료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료랑 차액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계산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1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현재 65세가 된 여성 고객님, 현재 실비보험료만 25만원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4세대로 실비를 전환할 때 보험료가 만약에 5만원이라고 한다면 매달 20만원의 차이가 내고 1년이면 240만원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내가 건강해서 병원을 거의 안 간다면 240만원은 그냥 사라진 돈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면요, 240만원을 내더라도 1세대 실비가 유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본전 찾기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 그리고 가계부 상황까지 같이 보면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갈수록 1세대와 2세대 실비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연간 240만원의 차이보다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자니 부담스럽고 전환을 하자니 불안하고 이 고민이 나오는 거죠.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여러분들이 신중히 판단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내가 가입해둔 실비보험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전환을 할 실비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환 이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험료는 줄지만 본인 부담금은 올라갑니다. 예전만큼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대 진단비가 잘 들어가 있는지,
고가의 비급여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급여 보장 때문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급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영양제, 백내장 수술, 고가의 비급여 수술, 예전엔 보상을 받던 것도 요즘은 거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나 치료 적정성을 이유로 들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는 비싸게 내고 보험금은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조만간 신규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1세대 그리고 초기 2세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보상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 손익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두세요. 5세대가 출시되면 4세대로 전환할 기회는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4세대에도 재가입 주기가 5년이라서 결국 5년 뒤엔 그때 판매되고 있는 세대로 또 결국에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재매입 비용을 받고 지금 실비보험으로 넘길 것인지, 재매입 비용을 포기하고 끝까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4세대 실비로 들어가서 5년 보장을 선택할 것인지 각자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큰 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돼도 기존 1세대, 2세대 유지가 더 안전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실비보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5세대 실비보험 출시 전 4세대 실비보험이 가입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5년간은 조금 더 나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지할지 전환할지 그리고 절감한 보험료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을 보완할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각 세대별 실비보험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근 이슈인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